이번 테마는 등기의 유효 요건입니다. 앞에서 자동 취득이냐 등기 취득이냐 이걸 해결하는 키워드는 상수형 경기도에 살아요. 요거는 자동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등기. 그러면 등기 유효요건 관련돼서 첫 번째,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데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되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느냐 그걸 따지는 얘기죠. 저당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것이 보존이라는 거죠. 보존은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 예를 들어서 선보존 등기가 있고 다음에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게 똑같이 보존 등기가 두 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선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1일 날 요거는 4월 1일 날 보존 등기가 두 개라는 얘기죠. 필지는 하나인데 보존 등기가 두 개 돼 있으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유효, 하나는 무효. 그래서 우리 판례 태도는 이름이 동일하다면 선 등기 유효, 후 등기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부동산을 팔고서 이 후 보존 등기에 혹시 B가 기재가 되면 역시 B는 꽝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근데 선 보존 등기에 만약에 기재가 되면 이때는 오케이,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필지가 하나인데 등기부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등기가. 그래서 선 등기에 연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후 보존 등기 연결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름이 혹시 같은 게 아니고요. 이름이 다른 경우 선 보존 등기는 갑이고 후 보존 등기는 을. 그러면 이름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 선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 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이 후 등기 무효에 연결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취득시효에 가면 등기부 취득시효란 말이 뒤에 나옵니다. 이 최초의 보존 등기가 무효 등기일 때는 여기에 연결돼 봐야 등기부 취득시효는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때 딱 한 번 써먹습니다. 그 후로는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의 실질적 유효권 들어가서 제목을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미등기 매수인. 그러면 조문 두 개를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조문이죠.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약정 성립해서 유효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를 근거로 해서 각자 채무를 이행해서 마지막에 등기 쳐야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우리 민법 두 가지 조문의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매매에서 등기.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등기 취득. 그렇다면 지금 갑을 매매했는데 지금 매수인께서 등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경작을 하고 있다. 이게 과거의 시골 풍경입니다. 과거 시골에서 농촌에서는 토지 매매할 때 등기하지 않고 그냥 땅 문서 권리증만 갖고 등기하지 않고 경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을
우리는 미등기 매수인이다. 안일미자 미등기 매수인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안 된 매수인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는 땅 문서 권리증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없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권은 있겠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소유권 없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인정될 리가 없죠. 소유권이 있어야지 소유권 물청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점유권은 있다. 그렇다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은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죠. 이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 청구권을 앞에서 점유 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점보.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조문에 따라갑니다.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도록 규정되기 때문에 등기 안 된 매수인은 권리증, 땅 문서 갖고 있어도 소유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물청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점유는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 점보는 있다는 얘기죠. 다음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가지고 한번 예를 볼까요? 밑에 조문입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뜻이 뭐다? 점유 내놔. 소유자. 현재 소유자죠. 과거 소유자가 아니고 현재 소유자.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이게 본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점유할 권리를 뭐라 한다고요? 본권이라고도 표현해요. 본권.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본권. 점유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매매 관련돼서 등기 안 하고 매도인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유권은 당연히 갑한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 있는 갑이 판 사람한테, 즉 산 사람, 즉 매수인 을한테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때 판례 태도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미등기 매수인이지만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유 사용 권리가 점유할 권리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갑은 을한테 자신이 아무리 소유권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등기 매수인, 소유권 없습니다. 점유권 없습니다. 그러나 갑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을은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을 향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이 점유할 권리에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 사용할 권리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총칙, 법률행위 목적에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적법성에서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미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매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매매해서 했을 때 잘 보시면 최초 매도인 을은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결국은 을의 등기를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이것을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당연히 금지 규정을 뒀을 것이다.
그래서 유효성 여부를 보게 되면 허가지역이 아닌 것, 보통은 허가지역이 아닙니다. 중간 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는 처벌은 받지만 계약은 유효로 평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속 규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런데 허가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허가지역은 자꾸 눈도장을 찍어두세요. 총칙의 유동적 무효 허가지역의 그 매매 관련된 법률 관계를 자꾸 눈도장 찍으시기 바랍니다. 허가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면 글자를 보세요. 허가지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했다는 것은 허가도 생략했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까지 생략했으면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로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단속 규정 위반된 것으로서 처벌은 하더라도 유효로 보겠고, 밑에 것은 효력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무효죠. 그래서 중생 등기가 나오면 빨리 허가지역을 기억하세요. 허가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유효, 허가지역인 곳의 중생 등기는 무효. 그러면 허가지역 아닌 중생 등기를 전제로 해서 출제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최종 매수인 병이 등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합의가 없다면, 결국 갑이 등기 안 해주겠다 한다면 이 병은 의뢰 등청을 대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갑이 등기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의뢰 등청을 대위 청구해서 일로 갔다가 일로 올 수밖에 없다. 다행스럽게 전원 합의가 있다면 병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갑을 오케이, 을병 오케이, 최종적으로 갑병도 오케이. 전원 합의가 있다면, 직접 합의가 없다면 됩니다. 다음은 중간 생략 등기 효과입니다. 첫 번째, 중생 등기 합의가 있다면 중간 매수인의 의뢰 등청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네, 정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단지 갑이 묵인한 것이지 당사자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 등청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이후에 갑,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약정이 체결된 경우입니다. 여기 1억에 팔았다. 여기 만약에 2억에 팔았다. 자, 등기를 넘겨주려다 보니까 갑이 배가 아프죠.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 플러스 알파 약정을 했습니다. 3천을 더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을이 3천을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갑이 을한테 등기 협력을 거절할 수 있듯이 갑은 병한테 협력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갑은 인상된 알파를 받을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에게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도 갑, 을, 병 사례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결국 허가지역 인 곳의 중생 등기는 무효, 허가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유효. 유효일 때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위 청구한다. 그 다음에 매수인의 등청, 중간 매수인의 등청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갑은 알파 인상된 미지급을 가지고 병한테 항변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 테마가 될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무효 등기의 유용입니다. 유용은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되는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갑구에 갑이 소유권이 있고요. 을구에 채권이 있는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것이 토지라 한다면 갑이 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대출 채권이 있어서 이 부동산 담보로 들어간 것이 법률용어로 저당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채무가 변제가 되면 저당권은 자동 소멸일까요? 말소 소멸일까요? 앞에서 피담보 채무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말소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는 주종 관계라는 것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이 주가 되고 저당권이 종입니다. 채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이 붙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주고 저당권은 주종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만약에 소멸하면 종이니까 종된 것도 따라서 함께 소멸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채무가 변제되는 순간 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무효 등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채무 변제가 되면 저당권 소멸은 말소 소멸이 아니고 뭐다? 자동 소멸. 따라서 등급의 저당권은 효력이 없는 무효 등기다. 그러면 지금 말소되지 않고 있는 이 무효 등기 상태에서 당사자 합의, 다시 갑과 을이 채권 채무 관계로 다시 들어가서 이걸 말소하고 다시 또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눈 딱 감고 당사자 합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재활용이 허용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무효인 가등기가 있다.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말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안등기 유용, 재활용하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당연히 이것은 허용되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될까요? 그때부터일까? 정답은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우리 총칙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추인, 추후로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확정 무효인 것을 빗점 때 추후로 인정하게 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추인한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 무효인 가등기 재활용할 때 처음부터 유효라 그런 지문이 많이 뜨죠.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무효등기 재활용도요. 역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등기도 이렇게 재활용될 수도 있다. 재활용하다는 언제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 같이 기억하시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 기존 건물 멸실됐습니다. 그것에 그대로 그 형태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이 건물 신축해가지고 새롭게 보전 등기하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이런 머리를 씁니다. 이 보전 등기, 기존 건물의 보전 등기를 신축 건물 보전 등기로 재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국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히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국가는 욕심쟁이 세금 걷어야 하니까. 국가는 세금을 걷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보전 등기 재활용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중간 생략 등기하는 명이다. 갑이 을한테 매도하고 인도했고 을이 다시 병한테 전매했다. 인도했다고 나왔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제목이 뭐다? 중간 생략 등기. 이 제목이 딱 떠올라야지 밑에 지문들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동원의 1번입니다. 을은 점유를 상실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점유 상실로 보지 않습니다. 점유 승계로 봅니다. 점유 승계로 보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등청, 글자 보입니까? 등청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면 잘 이게 정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등청은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린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답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등청이 나왔다. 잘 헷갈린다. 그러면 살리고 살린다. 동문의 2번입니다.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직접 바로 갔습니다. 이때 전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팔레트들은 효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갑에서 을 거쳐서 병 거쳐서 갈 거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가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유효한 등기다. 세 번째, 을이 등청을 병한테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 그러면 아직 여기 갑의 예스. 자, 이런 거 받지 않고 바로 직접 청구했느냐? 이거는 직접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갑이 끝까지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즉, 을이 갑에 대한 등청을 병한테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플러스 갑의 승낙, 예스가 있어야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서로 인적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등청을 양도하고 통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플러스 예스가 있어 직접입니다. 네 번째 거. 갑과 을, 을병, 중생 등의 합의를 순찰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갑의 마지막 예스가 있어야지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갑을, 을병 이렇게 순찰 합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갑이 예스가 돼야지 직접입니다. 다섯 번째.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 전에서 갑을병처는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합의가 없으면요, 할 수 없이 병은 을의 등청을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